야당 대표를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테러범 김진성을 가덕도 피습 현장에 범행 현장에 태워다 준 사람이 세계로 교회 신도가 맞다. 한 가지 걱정인 점은 그 운전자가 지금 생명이 좀 위독하다는 점. 갑자기 이분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이 사건을 영원한 미제로 묻힐 수 있어서. 그렇게 이 대표 바로 앞까지 다가간 남성은 벼랑간 오른손을 들더니 갑자기 이 대표의 목 부위를 공격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길이 20cm가 넘는 흉기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의아했던 게 야당 대표를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실제로 기자사회나 언론계나 이제 정치권에서 돌았던 얘기는 다음 대통령은 무조건 이재명이 너무도 유력하니 이제 이재명을 막을 길은 이재명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던 때였어요, 실제로. 당시에 이제 부산 가덕도에 방문하셨다가 부동산 업자가 뜬금없이 나타나서 목에 흉기 테러를 가한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갖고 초반에 많은 언론들이 약간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은 있었는데 그 의혹들이 굉장히 쉽게 사그라졌죠. 쉽게 사그라진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부산대병원에서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면서 헬기 이송 특혜 논란으로 급격하게 프레임 전환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상황을 지켜보면서 누군가 이게 지금 프레임 작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근데 당시 부산 강서경찰서가 이 사건을 수사를 했는데 대형 사건이기 때문에 언론을 상대로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도 하고 종합 수사 결과 브리핑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서둘러서 사건을 축소하고 마무리하려는 느낌이다라는 건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피가 흥건하게 젖은 와이셔츠 같은 경우는 살인미수범죄의 강력한 증거물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걸 잃어버렸다는 점, 그리고 시급하게 범행 현장 장소를 물청소를 해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당시 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했습니다. 구급차 이송 약 15분 뒤에 경찰은 사건 현장을 물청소로 아주 깨끗하게 지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착용한 와이셔츠도 폐기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살인미수 사건이 일어나도 폴리스 라인을 치고 일반인의 접근을 막고 한참 동안 수사가 어느 정도 끝나고 재판에 넘길 때까지도 보존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수사의 원칙인데 증거를 인멸한 걸로 볼 수 있잖아요. 당시 여러 의혹들이 있었는데 되게 이상한 점들은 있었는데 나중에 조금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죠. 단순히 이 사람이 그냥 그 당일에 부산 가덕도 내려간 게 아니고 이미 이제 전날에 와서 숙박을 하고 내려갔을 때 숙박 장소로 이동할 때 누군가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서 이 범인을 현장에 데려다주고 숙박을 하고 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이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었는데 경찰이 아무 발표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다 넘어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이제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역시 이제 특검이 가동이 되니까 여러 가지 특히 이재명 테러 이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는데 이제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는 부산 가덕도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소위 말하는 그 세계로 교회가 그 근방에 있습니다. 세계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세계로 교회를 알게 된 거는 지난 대선 당시에 리박스쿨 취재를 했을 때 이 극우 세력들이 온라인 댓글 작업에 더불어서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극우화시키는 교육 프로젝트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리박스쿨은 주니어 역사교실이란 명목으로 초중등 학생들에게도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르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복절이라고 부르고요. 건국절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있어서 여러분이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근데 저희가 나중에 보니까 리박스쿨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대리점 정도에 불과하다. 본점은 따로 있다라는 정황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본점이 어딜까라고 봤을 때 극우 교회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교회가 정광훈의 교회가 아니고 세계로 교회더라고요. 세계로 교회의 손현보 목사라는 분이 실질적으로 신도들을 상대로 목회 활동을 하는 걸 보면 기승전 다 이재명으로 끝나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고 또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나라가 크게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었지만은 언론 보십시오. 심지어 조중동까지도 완전히 저 이재명한테 다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받은 제보, 아주 이제 신빙성 있는 유력한 제보였는데요. 테러범 김진성을 가덕도 피습 현장에, 범행 현장에 태워다 준 사람이 그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가 세계로 교회 신도가 맞다라는 점. 그러니까 세계로 교회와 관계가 굉장히 깊숙이 있는 분으로부터 이제 제보가 온 건데, 세계로 교회 교인이 김진성 범인을 이동시켜줬다는 점이고, 이 교인이 그냥 단순하게 뭐 극우 논리에 빠진 그런 분이 아니고, 그래서 부산 가덕도 그 인근에서 수협 은행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급성 하여튼 백혈병인지 암인지 아주 중한 질병이 발생을 해서 생사가 오락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몇 매체에 나가서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운전자가 세계로 교회 교인이다라는 점이 있고, 김충식 씨 있잖아요. 최은순의 한때 내연남이었던 김충식의 수첩에서 세계로 교회 손 목사 그리고 7억 원 충남 아산 이렇게 써 있었는데, 이제 자세히 써 있지는 않았지만은 거기에 이제 7억 원이라는 거액의 금액이 써 있고 세계로 교회가 한 메모장에서 발견된 걸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조작해서 쓸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점. 저희 제보 내용도 세계로 교회 교인이 이 김진성의 테러 범죄에 가담을 했다는 점들이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런 제보를 받고 있는 와중에 김상민 전 검사, 국정원의 그 범죄 특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김상민이 당시 이재명 테러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테러가 아니고 단순한 그냥 커터칼 해프닝이다 이런 식으로 사건을 굉장히 축소해서 테러 지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보고서를 올렸고, 법률특보였던 김상민은 커터칼 미수 사건으로 규정을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테러로 지정을 한다고 해서 실익이 없다라고 해서 테러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채택이 돼서 테러 지정이 안 된 거죠. 근데 테러 지정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있는 게,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정보원은 국내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 요원들이 정보 수집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근데 다만 예외가 있는데, 테러 사건일 경우에는 국정원의 대테러팀이 투입이 돼서 그 테러 사건을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테러 지정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만약에 당시에 국정원이 이 이재명 테러 사건,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을 했다면 국정원이 개입을 해주고 보다 많은 사람이 이 사건의 내막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상황이 왔던 거거든요. 근데 테러 지정을 막아야 했던 이유, 그리고 부산 강서경찰서가 이 사건을 굉장히 부실하게 수사를 하고 서둘러 마무리하고 김진성의 단독 범행이라는 식으로 이제 재판에 넘긴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 쪽에서도 누군가 이제 외압을 행사했던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마침 또 국정원에서 테러 지정을 못하게, 김상민이라는 사람은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인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김충식의 수첩 메모까지 나온 점, 그리고 이동자가 세계로 교회 교인이라는 점을 봤을 때, 그렇다면 누군가 배우가 있고 거액의 돈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재명에 대한 살인을 교사한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다시 한번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한 가지 걱정인 점은 그 운전자가 지금 생명이 좀 위독하다는 점. 왜냐하면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김진성이 살인 미수 행위까지 알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면,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단순한 분이 아니고 나름대로 은행에서도 근무하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세계로 교회의 손현보 목사가 이 교인에게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던데 이 장소까지 네가 좀 데려다주고 어디에 숙박을 시켜라라는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진술을 수사기관에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이분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이 사건은 영원한 미제로 묻힐 수 있어서 중요한 키맨이 지금 생명이 위독하다. 그래서 이 사건 빨리 시급히 재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제 경찰이 이 사건을 스스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부산 강서경찰서가 서둘러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각종 증거물들을 분실하거나 은폐했던 정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경찰 스스로 이 사건을 수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특검이 수많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수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별도의 상설 특검을 마련해서 이 부분은 수사하는 게 중요하다. 여태까지 김건희의 혐의가 뭐 16개, 17개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도이치모터스나 뭐 여러 가지 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은 뭐 건진법사의 뇌물이나 통일교의 뇌물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곁가지에 불과하고 김건희의 가장 중대한 혐의는 첫 번째는 이제 내란을 윤석열에게 실행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이게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인 교사를 이들이 직접 내렸는지 아니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제일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나머지들은 뭐 그냥 부패 범죄지만 이거는 야당 대표를 죽이라고 교사했다거나 거기에 가담을 했다거나 아니면 사전에 인지했다는 이 부분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엄청난 흑역사로 기록될 수 있는 중대 사건이라고 봅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반드시 그 부분 어떻게 이 사건이 시작이 됐고 중간에 이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은폐하고 덮었는지 반드시 좀 밝혀내야 되지 않습니까?